Kim Jong-nam killed at We're Kuala assuming Lumpur here airport that in the North Malaysia. Koreans are behind 김정은 this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피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에게 독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남 사망 직후 주요 외신들도 앞다퉈 김 씨의 사망을 보도했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다는 소식 어젯밤에 긴급 타전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이고요. 어떤 여성 2명이 액체를 뿌렸다, 뭐 혹은 독침을 쐈다. 이건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짚어보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님도 예측은 못하셨던 일이죠? 뭐 시점은 예측을 못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벌써 수년 전에부터 있지 않았을까. 장성택이 이제 처형당할 때 예. 2013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이죠. 그렇죠. 그때 그 장성택 처형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김정남을 보호자 역할을 했다.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장성택이 거사를 해서 김정남을 세우고 자기는 수렴 청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있었거든요. 사실상의 김정남 후견인이 장성택, 고모부 장성택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김경희하고 장성택이 사실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이 아팠기 때문에 모스크바에 치료하고 있었어요. 예, 어릴 예. 때부터 김정남은 모스크바에 살다가 베른에 살다가 제네바에 살다가 외국물을 이제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모가 주로 이제 김정남을 돌봐줬거든요. 김경희가.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고모하고 고모부하고 친했던 거죠. 정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장성택이 2013년에 처형되면서부터 사실상 김정남의 입지도 상당히 좁아진 거고 북한도 못 들어오고 그런 거죠? 그럼요. 2001년에 일본의 디즈니랜드 놀러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예. 유죄 여건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서 추방됐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일에게 이제 완전히 눈 밖에 나서 그 뒤로는 북한은 2번인가밖에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카오나 중국을 전전하면서 예. 김정일이 너는 이제 후계에서 이제 아니니까 예. 너무나 국제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김정남이 그러니까 그 품행이 외국인 전용 그 유흥주점에서 권총으로 천장에다 총을 쏘는 등 이제 좀 그런 게 있었고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개혁 개방 이런 거를 떠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김정일이 보기에 이게 후계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김정일이 자기 아들이니까 먹고 살긴 해주려고 예. 자금책으로 이제 중국에 살아라 예. 이렇게 해서 있는데 2009년 되면 벌써 이복 동생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하니까 그렇죠. 그 뒤로는 아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눈밖에 위조 여건 사건으로 눈밖에 났고 또 이 김정은 동생에게는 자신을 언제라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는 것.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지금까지 쭉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럼 지금 말씀을 정리해보면 홍현희 박사님은 김정은이 배우일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범죄 수사하듯이 이 사람이 진범이다 이렇게 뭐 그렇게는 어렵고요.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범죄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김정남을 가장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동기로는 김정은이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소위 망명생활 비슷하게 이제 할 때도 예. 무기 거래 이런 것도 해서 무기 거래하던 사람들이 원한이 있어서 살해했을 수도 있죠, 물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무기 거래를 김정남이 도맡아서 많이 한 거죠, 북한 무기 거래를. 그렇죠. 그리고 예. 비자금을 관리했으니까 돈 맞아요. 문제도 있고. 예. 그러나 이제 장성택 사망 이후에는 자금이 떨어져서 굉장히 돈을 이렇게 누구 돈을 크게 떼어먹고 큰 거래를 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 자기 아들이 이제 프랑스 유학했는데 지금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김한솔. 사용호 공사가 작년에 영국 공사가 망명해서 지금 서울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탈북자 활동하고 있잖아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요. 태영호 공사가 망명한 이유도 아들 때문에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 가능성으로 볼 때 김정은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김정남의 존재 자체가 걸림돌이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김정남이 살아 있으면 북한에서 실제로 연관이 없더라도 김정남을 옹립하면서 반란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두려운 거고, 또 하나는 망명 가능성. 태영호가 망명했듯이 예. 김정남도 망명을 해서 북한 내부 사정을 다 속속들이 비사 같은 걸 털어놓고 그러면은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망명 가능성 이거를 이제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했다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또 여성 2명이 접근했다가 택시 타고 도망가는 거, 이런 게 CCTV에 이제 잡혔다는 다 거예요. 드러난 걸로 예, 봐서 예. 수법이나 이런 거 볼 때 북한의 정찰 총국 소행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그렇군. 존재 자체가 겁나는 존재, 제거하고 싶은 존재였고, 또 하나는 망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제거를 해놓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우리 가능하겠다. 언론에도 망명설을 보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예. 자기보다 13살이나 위나 되는 형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우리 습관이 장자 세습 풍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죠. 첫째 아들, 또 13살이나 많은 첫째 아들. 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정찰 총국의 소행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성 2명이 접근해서 살해를 한 이 방법이 전형적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타리 이런 것처럼 여성 스파이 이런 걸 연상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러게요. CCTV에 잡혔고 택시로 급히 도주하는 모습도 보였고, 예. 그리고 이 김정은의 동기를 이렇게 볼 때 예. 북한의 소행이 아닐까. 그러나 이제 이게 확증된 건 아니니까 예, 예. 말레이시아 당국이나 우리 당국도 지금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거는, 이게 그렇게 추정되고 거의 그럴 것 같지만 아직은 수사 단계니까 말을 조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김정남이 아까 장성택이 후계자였다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좀 뒤를 봐주고 있던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에 의지하는 게 컸잖아요. 중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나마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중국에서 살해했다 그러면 북중 관계에 큰 영향을 주겠지만, 예. 그나마 이제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그 명분이 좀 약하죠. 아니,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요. 사실 중국에만 있었어도 북한이 이렇게 못하거든요. 중국이 김정남을 그렇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중국은 안 들어가고 항상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마카오 이런 데를 떠돌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있다가, 중국은 사실 북한 공작원들의 거점이잖아요. 예, 예. 아마 수백 명 이상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더 위험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또 김정남이 여자 문제가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예, 예. 그 자기 이제 아들하고 딸이 하나인데 그 애들을 낳은 그러니까 소위 부인과는 같이 안 사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말레이시아에 또 내연의 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거 추정입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왔다 때문에. 갔다 한 거 아닌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예, 결국은 배후는 김정은일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 이 상황, 조금 더 주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오늘 설명 좀 듣죠. 홍현익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